김정은의 손을 잡고 미소를 띠며 나란히 걷는 한 소녀. 지난달 19일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딸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중여철 양복의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hen they reported, when the initial report about Jang Sung-taek's expulsion from the Workers' Party of Korea was reported in 2013. 北朝鮮ではご存知のようにロイヤルファミリー、要するに指導者の家族は基本的に公開しないというのが原則でしたから、リ・ソルジュ夫人を公開した事実も少し驚いてましたけれども、今回子供まで公開したのは非常に驚きました。 사진 몇 장에 불과했지만 국내외 관심은 높았습니다. 김주애가 ICBM보다 검색량이 더 많았고요. 이 김주애가 대중에게 최초 공개된 19일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했고 8일 후 두 번째로 공개된 딸. 이번에는 극존칭이 붙었고 경애하는 정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나이든 군 간부도 그녀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등을 다 덮는다라는 건 내 손아귀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딸의 데뷔 무대로 선택한 김정은. 본격적인 권력 세습의 신호탄일까?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김정은의 딸은 공개 자체만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김씨 일가의 자녀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공개된 건 전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였는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김정은이 왜 ICBM 발사장에서 딸을 공개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달 19일 북한은 ICBM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조선의 화성포가 세계 앞에 또다시 당당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흰색 점퍼를 입고 긴 머리를 묶고 나온 한 어린 소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기다란 눈썹과 작은 코, 둥구스름한 얼굴 모양에 꼭 담은 입까지 김정은과 리설주를 닮은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이번에 공개된 김정은의 딸은 자녀라는 것 이외에 이름이나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 김정은의 딸을 아는 사람은 없을까? 지난 2019년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김정은의 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딸을 제가 2016년에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고 사진을 통해 봤어요.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북한에 있을 당시 장인이 갖고 있던 사진에서 어린 김정은의 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의 장인은 김씨 일가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따금씩 필요한 자리에 나올 때 딸을 예뻐하니까 그걸 안고 나오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 장소에서 저희 장인이 같이 안고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사진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죠.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김정은이 아끼는 딸을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온 점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얘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뭐 성공했다 이렇게 대단하니까 딸하고 같이 자제분하고 같이 나갔다 하는 걸 또 이렇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뭐 이런 성공했다는 이미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을 수 있죠.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내다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미사일의 상징성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핵과 핵무기, 이거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영원히 김씨 일가가 존재하는 이걸 포기하는 일은 없다. 특히 김정은의 딸이 두 번째 행사에서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검은색 코트를 입었는데 어머니인 리설주가 빠진 것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설주가 안 따라 나오고 딸만 지금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설주가 없이 이설주를 빼닮은 딸이 나와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통일부는 이번에 공개된 딸의 이름이 주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른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 다만 정보 당국과 북한 소식통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김정은의 자녀는 모두 3명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은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주애를 굉장히 예뻐해요. 그리고 많이 자랑을 했어요. 굉장히 그 딸에 대한 그 애정이 넘치는 그런 언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딸을 처음 공개하는 장소로 ICBM 발사장을 선택했을까? 북한에서 몰아치기 시의 미사일 발사 속에서 이것은 우리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고 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딸이 ICBM 발사 성공 소식을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의 그 컨셉은 뭐냐? 저는 카메오다. 카메오라는 거는 일단 뭐 영화라든지 어떤 TV 드라마 이런 데서 아주 유명 배우가 깜짝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관객들의 관심을 확 끄는 거죠. 미국 전문가는 김정은이 딸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하여 신뢰성이 있고 딸과 부인을 데리고 갈 정도이면 100% 완전히 그 미사일 학자들과 전문가들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김정은의 딸은 누구일까? 취재진은 사진에 나타난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행동과 이미지 특성 등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습니다. 유독 김주애만 하얀색 패딩을 입고 있거든요. 김정은은 실제로 이 하얀색을 가지고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열병식에서도 이례적으로 하얀색 군복을 입고 나타났었고, 이제 보시면 19년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던 사진들. 특히 머리 모양과 옷은 어머니인 리설주를 의도적으로 따라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앵커 이어받기라고 하는 건 그 리설주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안에서 이 김주애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김정은이 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미 좋은 효과를 봤어요. 딸 김주애의 행동에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김주애가 대장으로 승진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주애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눈을 직접적으로 마주치면서 글러브 악수라고 하는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감싸는 악수거든요. 이렇게 손등을 다 덮는다라는 건 내 손아귀에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되게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파워풀한 악수법이기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어깨를 짚은 사진에서도 딸의 위상이 드러난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부하 직원한테 상사가 어깨를 짚지 부하 직원이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북한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빠지만 그래도 1인자인데 북한에서 이 단체 사진에 떡하니 손을 올리고 찍었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거든요. 또 다른 이미지 분석가는 김주애의 성격, 기질이 김정은을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김주애.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정도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큰 편이라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추정 키가 이제 166 정도로 보이는데 김주애의 키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차이만큼 빼면 되잖아요. 요게 한 2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c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한 145 정도 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키는요. 10살 소녀치고는 굉장히 커요. 10살 소녀에 비해서 평균이 보통 132에서 5 사이거든요. 이번 공개에서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호칭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가 두 번째 공개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정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태용호 의원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에 고유한 수식어가 붙기 마련인데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귀하신 이런 표현을 벌써 미성년자한테다가 썼다는 건요. 지난 시기 북한에서 전례 없던 일입니다.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됐을 때 뭐 친애하는 또 뭐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후계자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표현을 붙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간부들한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리설주한테도 안 썼고 김여정한테도 안 썼죠. 그 최고 존엄 밑에 존엄과 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2인자와 같은 이제 인물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정말 이례적인 수식어일까? 취재진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전산화되어 있는 지난 50년치 북한 노동신문을 분석했습니다. 1946년도부터 해서 쭉 내려보면 작년 거까지 50년 넘는 노동신문을 전부 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 존귀라는 수식어가 사용된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모두 21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이 됐던 인물이 됐던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인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국정원 북한 분석관 출신 곽길섭 교수에게 자료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노동신문이 발행되려고 하면 마지막 선동부장의 결재를 거쳐서 마지막 김정은까지 보고를 대고 그 다음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김주애가 등장시키는 시점이라든지 어떤 형태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기획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교수는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가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말로 굳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 김주애 백두혈통에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과거에 이 표현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불문하고 이 표현 같으면 앞으로 어떤 백두혈통의 그 자제라든지 이런 데를 상징하는 쪽으로 더 쓸 확률이 많다. 후계 구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 김정은의 딸 후계 작업이 실제로 이어질지, 이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과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딸을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통적으로 여성 지도자가 없잖아요.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이번이 후계자 공개는 아니었다는 입장. 만약에 첫째
아들을 노출시킬 경우에는 그 후계자라는 억척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김정은이 집안의 화목함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작업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는 일을 봐가면서 또 아버지를 그 존경하는 막 그 속에서 일종의 화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권력 세습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후계자로 낙착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식이 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이 씨가 문씨가 될지 장씨가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럼 백두혈통이라는 이 씨가 문중이 아예 완전히 헌혈되고 말입니다. 이게. 북한 내부 사정을 오래 지켜본 일본 전문가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女性に権力を持たせるってことはあんまりや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基本的に例えば韓国にいる脱北者の朝鮮労働党の元幹部なんかに聞いても、やっぱり女性が権力を持つことに対してはものすごい拒否感があるので、女性に対して後継者だと考えるが、それほどまだ市民社会が成熟してないと私は思います。 태영호 의원은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걸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애들이라는 건 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게 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또 앓는다든지. 반면에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 김정은의 통치 방식을 감안하면 이른 시기에 후계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려서 스위스 유학을 했죠.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이 될 때 스위스 유학을 했고, 그래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 그의 아버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 센터장은 그 근거로 지난해 3월 김정은을 돌봤던 이모와 이모부를 미국에서 직접 만났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세 차례 만나서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김정은이 김정일에 의해서 이제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이제 김정은의 만 8세 때인 1992년 1월 8일이었습니다. 김정은도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겁니다. 드러낸 거는 2010년 가서였죠. 김정은이 2010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김정은의 모습이 젊었을 때의 김일성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 때문에 정 센터장은 김정은이 일찌감치 후계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내부에서 기율을 잡고 그러느라고 초기에 숙청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미 누구를 이제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조기에 공개하는 게 그게 실보다 되게 크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im Jong-un is the successor. The critique was, well, a 27 or 28-year-old young man with very little regime experience and again no known military experience is never going to become the leader in North Korea. And I would then say, well, look how that turned out.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2011년 12월에 27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김정은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이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또다시 피하기 위해 이제는 자손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난 12일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지 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배신,
배은망덕이라며 김정은을 배신한 장성택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수령론이라든지 뭐 유일사상 영도체계 10대 원칙이라든지 뭐 후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어떤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특정할 수 없지만 4대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은 시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세습 통치가 수십 년 가겠구나라는 그런 정말 아뜨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북한의 현 이 세습 통치 구조가 4대까지 간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딱 각인시킨 거거든요. 要するにこれまではその北朝鮮は社会主義だから社会主義は世襲はしないという原則でやってきましたけど、これからはもう世襲が当たり前だと。要するにそのロイヤルファミリーは本当にその王様王族と一緒なんだから、それを北朝鮮の市民たちもちゃんと認めなさいという作業の一環だと私は思いますけど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김정은의 딸. 북한 정권 수뇌부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4대 세습 구도의 변화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우리 정부가 면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